안녕하세요. 주식초봉들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돈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과 주식 12년차 직장인 1천만 원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두 재생 목록에 올릴 컨텐츠를 만들까 합니다. 자, 이 주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많이 활용하는 곳에서는 반어법으로 무언가라도 좀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 문구를 가지고 전략을 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 이 문구에 해당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 현재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현황인데요. 존 홉킨스 대학에서 좀 제공하는 자료죠. 이걸 아마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사이트를 보여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빨간 점들, 확진자를 나타내는 이 동그라미 원들이 굉장히 소수였고, 아시아 지역에만 몇 개 있는 그 정도로 보였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점차 늘어나면서 보시면 이 확진자 분포죠. 확진자 수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70만 명이 대략 70만 명에 육박해 가는 그런 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트가 사실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수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월이 지났죠. 3개월이 지났죠. 3개월이 지난 현재의 이 차트를 보면 지수함수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발원지라고 하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발원지라고 하는 중국이 가장 많았지만 이젠 중국보다는 이탈리아나 이런 미국 같은 국가에서 확진자가 훨씬 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거에 대한 의견들은 이제 배제하고 숫자로만 봤을 때, 자,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도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고, 미국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희망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단 키트가 굉장히 빨리 개발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검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 검사 모수를 늘렸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부터 해서 뭐 지금은 치료제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들이 굉장히 순환매를 이루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주가가 급등한 사례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은, 자, 국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3개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외교부의 발표에 진단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굉장히 이 앞에만 보면 사전 승인을 받았다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호재성 뉴스가 맞습니다. 그죠? 진짜 뭐 상한가를 보내고 하는 그 정도의 호재 뉴스가 맞지만, 당 기업들, 어느 기업인지도 모르고 그 업계에서는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왜 그러냐? 자, 뭐 현재 시젠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죠. 시젠, 솔젠트, 뭐 EDGC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랩지노믹스, 뭐 코젠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미국 FDA의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 EUA라고 합니다. EUA를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 당 기업들은 결과를 받지 못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FDA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19 진단키트 EUA 허가 리스트에도 국내 업체 이름은 없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특히 업체들은
외교부가 언급한 절차상 사전 승인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일일까요? 좋다고 해야지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볼까요? 아까 얘기됐던 종목들 시젠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거의 뭐 3만원짜리 하던 주식이 14만 1,400원까지 올라갔던 걸 볼 수가 있고, 뭐 EDGC 같은 경우도 지금 5,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14,550원까지 올라 있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이런 걸 한번 봐볼까요? 자, 이번 주 급등했던 종목들 5일로 돼 있으니까 를 좀 살펴보면 뭐 YBM넷, 파미셀, EDGC, ICS, 휴마시스, 제넨바이오, 크리스탈, 진매트릭스, 셀트리온 제약, 미코, 시젠, 수젠텍, 시우메디컬, 신풍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모두 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한 주 만에 급등률들이 굉장히 지금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 저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방에서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 이제 왜냐면은 뭐 예전에 이런 종목도 제가 좋다 했는데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어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랩지노믹스가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이런 급등을 보이고 있고, 시젠도 이제 젠 시리즈 중에서 하나였죠. 이 시젠도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이 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나온 지 얼추 지금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어요. 2개월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 시점인데 그럼 그동안 주가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121선 이격. 네, 이 이격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말하기로는 뭐 선수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수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섣불리 매매를 하다가는 그 선수들한테 진짜 좋은 밥이 될 수가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않는 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여기서부터 이제 하지 않는 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여기서 뭐 2, 3% 먹으려고 따라 들어갔다. 성공하면은 좋죠. 성공하면 하루에 3%, 1년 적금 예금 이자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는 역사적으로 오지 않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괜히 여기서 뭔가 매수를 해보겠다고. 또 소액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소액으로 하면은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그러면은 그걸 또 만약에 소액으로 했는데 물렸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물을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 단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다시 한번 꼭 마음속으로 매매를 하시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봉이에요. 연봉 지수, 코스닥 지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가가 마이너스 21.95%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신년이 되면은 신년 준비를 하면서 뭐 내년의 계획 이런 것도 짜고 하면서 항상 들어가는 게 재테크일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를 어떻게 할까, 주식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연초에 굉장히 그래서 뭐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연초에 1월 2일부터 주식을 매매를 했다고 치면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매매를 했다 손 치면 현재 손실은
마이너스 21.95%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84%네요. 뭐 코스피가 안전하네, 코스닥이 안전하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20%가 넘는 손실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시장의 평균인 거죠. 시장의 평균인 거고, 이 시장이 최악일 때는 34.5%까지 3개월 만에 곤두박질을 쳤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인덱스 하락률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 또 올해에 하지 않았더라면, 그죠? 주식을 올해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손실이 안 났겠죠. 31%라는 손실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21.84%라는 손실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자, 주봉이에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지난주를 보면은 이런 장대 음봉들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무서운 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서킷 브레이커도 2번이나 걸렸고요. 그런 어려운 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보시면은 한 주 만에 대략 12%가 빠졌어요. 그죠? 12%.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략 1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12%가 빠지고 만약에 12%가 올랐어요. 딱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시작을 했다면 100에서 시작을 했다고 손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라면은 다시 100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것도 잘 아셔야죠. 그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는 잃지 말라.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그걸 메꾸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수익률이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빠질 때에는 솔직히 털고 나가는 게 좋아요. 솔직히 털고 나가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제 반등하면 어떡하지? 그런 심리 때문에 우리가 빠지지 못하는데, 개인 차가 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초보자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7%를 권고를 해드려요. 7%. 그죠? 손실이 7%가 나면 자르자. 왜? 그 7%를 다시 본전으로 올리고 싶은 욕구가 굉장할 거잖아요. 근데 대략 10%가량 수익이 나면 7%가 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릿수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가 되면은 좀 잘라내는 그런 전략을 좀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심리적으로나 수치상으로나 7%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가 자, 지난주는 제가 이제 되반등이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은 지지난주 목요일이 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진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저점이 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행히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지지난주 목요일. 그러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좀 이만큼 상승을 한 거죠. 이만큼 상승을 한 거죠. 이만큼 상승한 상태인데, 볼까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4등분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나와서 2분위면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죠? 2분위면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중앙심값까지 가면은 반등이 제대로 나왔다. 진짜 이제 진반등이구나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2분위면에서 약 중심값에서 약간 밀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도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고, 이걸 더 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리스크가 좀 더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시장 봤었을 때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양음양 패턴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기도 하는데, 보면 음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상태이고.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지난주도 역대급 상승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도 역대급이라고 막 하고, 이제는 뭐 역사적, 뭐 역대급 이런 표현들이 이제 쉼없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 큰데, 지난주는 또 역대급 상승을 보인 한 주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매매 안 하다 이때에 샀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건 뭐 본인의 운이죠. 본인의 운이고. 자, 그리고 뭐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또 추매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목요일에 추매 사인을 제가 드렸어요. 그대로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손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때 또 신규 매수가 들어간 종목들은 수익이 충분히 났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 3월 말 4월 초 구간에서는 리스크가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리스크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금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그런 예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급등한 종목들은 이제 좀 손대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저녁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였어요. 미국 같은 경우인데, 이제 미국 하원이죠. 하원에서 이제 미국 그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패키지 법안을 이제 하원에서 이제 표결을 했죠. 표결을 했는데, 뭐 가결이 된다, 부결이 된다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단은 통과가 되었어요. 가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그날 이제 트럼프가 사인을 해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이제 2,500조 정도 되죠. 미국 달러로 2조 달러였으니까, 그러니까 2,500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금액을 이제 때려 붓기 시작하는데, 자, 보시면은 이 라이브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봤는데, 미국 의회도 참 진상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다가 너무 지루해서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루해서 좀 뭐 다른 짓도 하긴 했는데, 진상 부리는 것도 좀 가끔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라이브를 여러분들 좀 보시면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알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그 나라 시간으로 9시였어요. 그래서 9시 시작을 해서 3시간 한다고 그랬었거든. 처음에 3시간 토론한다고 안 써 있나요? 안 써 있네요. 3시간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결론 나온 시간이 오후 1시 26분입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써 있죠. 뭐 하원에서 뭐 상원에서 넘긴 거를 보이스 투표를 해서 동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시 26분, 약 4시간 반 가량을 토의를 막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단은 그 미국에서 지금 미국도 지금 통화정책, 재정정책 막 때려붓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먹히죠. 근데 그게 잘 안 먹혀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이게 이제 금요일 나스닥 차트거든요. 자, 근데 그 금요일 보시면은 이 9시에부터 그 하원에서 이제 이야기 토론이 쭉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출렁출렁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휩소라고 하죠. 휩소. 마치 이제 톱니바퀴처럼 생긴 휩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제 우리 보통 이제 파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막 파동을 막 일으키다가, 자, 보시면은
아까 1시 26분 이때죠. 자, 이만큼이 하원에서 이야기한 시간이었고요. 그동안의 시장은 요 정도로 이제 왔다 출렁출렁 거리다가 자, 결과가 발표가 됐죠.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이걸 당연히 트럼프가 사인을 안 할 순 없으니까 당연히 할 테니까 그러면서 시장은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자, 보시면 30분 남겨놨어요. 자, 30분 남겨놓고서 시장이 그날 올렸던 만큼을 다 뺐습니다. 네.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게 어떤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의미 있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국가별 시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있을 텐데 코스피를 놓고 빨간 선이네요. 자, 1개월짜리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이 주황색 선인데 3.75%가 빠졌어요. 한 달 동안.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은 어디가나 제일 많이 빠진 게 유럽 쪽 유로스톡스 50 18%가 빠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13.55%가 빠졌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만 14%가 빠졌습니다. 비슷하죠? 자,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이 12%가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중국은 일단은 뭐 발표는 이제는 뭐 출근도 한다고 하죠. 출근도 하고 확진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우한을 제외한 곳에서는 이제 통제령도 이제 다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빠지는 폭이 조금은 이제 더뎌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약간 횡보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자, 물론 이제 보면은 여기까지는 같이 빠졌지만 그리고 여기서 되반등을 할 때에는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되반등은 더 크겠죠. 당연히 다른 곳들이. 근데 이제 중국은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처음에 그죠?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슈가 될 때에는 중국이 가장 먼저 급격하게 빠졌죠. 그리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는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국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중국을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으면 그 종목들에서 그 종목을 딱 보고서 얘는 단기 매매를 할 건지 그 단기 매매를 할 건지는 저번 주까지였어요. 이번 주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이제는 중장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들만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고 지난주에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다 매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네, 다 매도를 하셨어야 됐고 자, 그게 이제 반어죠. 이제부터는 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물려 있다고 그냥 내동댕이 쳐놓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는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했던 종목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종목들을 나눠드렸던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은 이 1650, 1643, 4분위가 안 깨지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좀 외우기 어려우니까 1600이라는 의미 있는 선을 좀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자,
이렇게 급등한 날에 갭이 발생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지지선이 좀 되어 줘야 그나마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여기서 요 정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를 붕괴를 시키게 되면 1600이라는 코스피로 1600이라는 선을 붕괴를 시키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또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600 밑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뒤에 남아뒀던 포트들 있잖아요. 포트의 이제 종목들, 중장기 매매, 특히 IT, IT가 이제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IT 종목을 좀 분할 매수로 좀 진입을 하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 1600 밑으로 들어가면은 1450 정도까지 잡고, 1450 가면은 100% 이제 매수를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잡아서 좀 대응을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조금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될 때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좋아요 또 좀 부탁드리고,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제 종목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에요. 유바이오로직스 당연히 지금 그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이고, 그 중에 하나인데 페리엄 백신 기술이 좀 있거든요. 백신이라고 해야지 되겠군요. 치료제보단. 그런 기술력이 있는 업체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을 못하고 오히려 빠져있던 종목입니다. 네, 빠졌어요. 다른 시장과 함께 그냥 쭉 빠졌는데, 일단은 뭐 대반등이 나와 있고, 근데 여기는 시장도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같은 경우는 뭐 5,000원 밑에서는 당연히 좋고요. 5,500원 선에서는 좀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제나 백신 종목에 비해서 그런 급등이 나와 있는 종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점에서 좀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YBM넷이에요. YBM넷은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언제죠?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까지 이제 교육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방학을 이제 방학 종료를 시키고 이제 개학을 할지, 아니면 뭐 개학을 연기할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 강의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31일까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돼서 그 모멘텀이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 대응, 절대적으로 지금 신고점은 아니군요. 신고점은 아니지만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정도예요. 네, 이 정도의 지금 진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적게 오른 게 아니죠. 적게 오른 게 아닌 종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데드라인을 좀 잡아가면서 짧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서 거기를 만약에 치게 되면은 그냥 손절을 하고 나온다 정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일단은 그런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일단 대장주 성격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좀 관심 좀 가져보시고, 매매하실 분들은 데드라인 짧게 잡고 매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